네, 안녕하세요. 내 꿈을 이루는 삶 기현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30대, 40대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 지금 현재 40대 중반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고, 제가 투자는 30대 중반부터 지금 40대 중반이 흘러왔습니다. 좀 더 젊으면 좋겠지만 저도 부동산을 30대부터 알게 되어서 그때 발빠르게 투자를 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30대, 40대 투자자들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개인적으로 제가 30대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참 많이도 투자를 했습니다.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오피스텔, 뭐 경매, 뭐 그리고 뭐 아파트, 뭐 빌라, 뭐 이런 거 갭 투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투자를 제 개인적으로도 쭉쭉쭉 해왔었는데 조금 더 30대, 40대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한번 그러면 안 되겠지만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60대라든가 70대의 투자자들하고 다르게 30대, 40대, 뭐 50대는 60대, 70대의 그런 안정적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리스크가 있지만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뭐 거의 했는 것 같아요. 몇몇은 뭐 일반 안정적인 투자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모든 투자자들이 어떤 연에 몇 프로의 수익률보다는 1년이나 2년이 아니면 4년이나 아니면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매매의 어떤 이 시세 차익을 두고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강남에서 중개업을 할 때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찾으셨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어떤 뭐 수익형이 답이다라고 얘기 정도로 할 정도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언론에서 수익형이 답이다, 뭐 부동산 매매는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내 재산을 안전하게 또 지킬 수 있는 데는 사실 또 강남 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강남에다가 오피스텔을 막 많이들 매입을 하셔서 저도 그때 한 6년, 7년 전에 오피스텔 많이 또 판매도 했었고요.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적으로 저 역시 이제 강남에 오피스텔을 또 매수를 하고 직접 임대 월세를 받았었는데, 강남역 인근에 디오비 플러스라는 오피스텔을 제가 매입을 해서 몇 년간 임대업을 했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수익률이 한 5%가 안 될 거예요. 강남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안정적인 월세와 공실률이 없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부동산 가치가 강남은 특히 오피스텔은 다른 지역은 사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자산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다들 강남에 많이들 들어오시니까 60대, 70대, 50대 이런 분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사셔서 월세 수익을 받아 가시는데,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월세 수익을 가는데 나라에 세금을 가져가는 것도 너무 많아. 왜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2억 5천짜리 오피스텔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재산세를 두 번 내잖아요. 6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씩 내는데, 근데 그 재산세를 한 번 낼 때마다 45만 원, 45만 원이니까 90만 원을 가져가더라고요. 보통 그게 임대료가 천에 85였는데 나라에서 12개월치가 한 달치 월세를 다 가져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재산세를. 그러면은 일단 한 달치는 월세를 가져가고, 또 거기다가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세금을 낸다면은 또 세금을 또 소득세, 내 소득에 대한 임대 소득세를 또 일정 금액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1년 또 살고,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가는데 1년 살고 이사를 나가면은 부동산에 또 중개수수료 40만 원 나가야 되고, 혹시 공실이 생기면은
또 한 달 정도 아니면 20에서 한 달,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겨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월세가 천에 85 뭐 이렇게 90 정도 받았다고 치면은 90이면 얼마지? 900. 1080만 원을 받는데 그 1080만 원에서 아까 뭐 90만 원 한 달치 월세 나가면은 990만 원이죠. 990만 원 중개 수수료 뭐 45만 원 나오고 또 공실 또 한 달 생기면 또 90만 원 나오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생각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90만 원을 받기 위해서 2억이라는 돈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안고도 1억이라는 돈을 넣어야 된다면은 굳이 그렇게 1년 해봤자 뭐 얼마 많이 벌지를 못하니까 안정적인 월세 수입보다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매매 시세 차익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자, 뭐 제가 역삼동에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일부 아파트 6억짜리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그게 한 2, 3년 만에 12억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6억짜리 살 때 전세가 한 3억 5천 3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 3억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전세 안고 투자, 소위 말하는 갭 투자인데 그분들은 시대를 잘 타신 거죠. 내가 3억 투자해서 6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났으니까 물론 이제 세해 전이지만 하지만 그래도 3억을 투자해가지고 2년 만에 6억이 돼버리면 200% 수익률이죠. 그죠? 아까 오피스텔을 월세를 90만 원 받는 오피스텔을 1억을 투자해서 10년을 투자해야지 수익률이 100%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세금도 안 내고 공실도 없고 10년 동안 세입자가 꽉 차고 한 번도 공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개수수료도 안 나오고 맞아 오피스텔은 또 안에 뭐 냉장고 고장 나면은 고쳐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에어컨도 바꿔줘야 되고 여름마다 에어컨 안 시원하다면은 서비스 기사 불러가지고 또 수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번외로 하고도 그러니까 실적으로 10년을 내가 수익률 100%를 얻기 위해서 임대를 10년을 맞춰야지 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건데 사실 100%도 안 되죠.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를 제가 사드렸는데 3억 현금 3억 가지고 샀는데 그게 2년 만에 그 200%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세금을 50% 떼더라도 1년 100%의 수익이 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물론 그난 한 6, 7년 동안은 가격이 거의 뭐 6억 제자리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재작년에 최근 들어서 뭐 급등을 한 사례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많아질 수 있는 지역, 뭐 호재가 많은 지역, 아니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서 차후에 가격이 올라갈 지역. 제가 지금 중개하는 것들은 뭐 재개발이니까 재개발은 좀 고수익이 반면에 또 리스크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뭐 전세를 안고 아니면 뭐 입주권을 산다든가 그렇게 해서 새 아파트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아주 큰 가격 차이가 나겠죠. 그런 투자를 30대, 40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이제 경제활동을 한참 할 때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뭐 아까 전에 오피스텔 2억 해가지고 1억을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1억으로 또 30만 원 이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적으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내가 받는 건데 그 50만 원, 4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안 받고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 보유할 동안 그 대출 이자를 뭐 2, 30만 원씩 몇 년간 내더라도 나중에 그 시세 차익이 높아지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는 연수익률로 따지는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단기간에 아니면 2년이나 3년이나 짧게는 1년 이 기간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 거기에 투자해야지만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60대라든가 70대면은 당연히 나의 자산을 지켜야 되고 내가 지금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하셨다면은 안정적인 월세 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같이 뭐 30대, 20대 아니면 뭐 40대, 뭐 50대라도 뭐 경제적으로 상당히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면은 어떤 뭐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이나 뭐 호텔 분양 뭐 아니면은 평택의 미군 부지 20%뭐 이런 것들은 사실 믿으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호텔 분양 뭐 20% 확정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매매가 잘 안 되니까 20%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이라는 거를 슬로건으로 내밀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팔게 하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강남의 4%, 5%가 훨씬 더 나중에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켜주기도 하고 뭐 은행 이자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뭐 고수익보다는 5%, 뭐 4%, 예전에는 심지어 강남에 뭐 3%도 막 이렇게 제가 매매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산을 지키면서 임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맞지만 저희 같이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꼭 뭐 남들이 욕하더라도 전세 안고 투자라든가 아니면 호재 지역에 투자를 미리 해놓아서 2년이나 1년이나 3년 있다가 이렇게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점을 잘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리스크가 있어 조금 뭐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열심히 일해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종잣돈을 뭐 모아서 안 쓰고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종잣돈을 아껴서 조금 더 고수익이 날 수 있는 데를 작은 돈으로 수익을 날 수 있는 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딱 2천만 원 가지고 했어요. 2천만 원을 모아서 뭐 1천만 원을 내가 모았고 또 1천만 원은 엄마한테 이제 돈을 좀 구워서 빌려서 호재가 있는 지역에 지방의 아파트를 2천만 원에 갭 투자를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 2년 있다가 수익률이 뭐 100%, 뭐 200%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경매, 뭐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뭐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만 저 또한 투자자로서 뭐 이렇게 지금 현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하루 종일 열심히 진짜 땀 흘려 일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월급 날짜만 꼬박꼬박 사서 그 한 달 벌어서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인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그 이상의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저도 주식을 하려고 공부 참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주식은 할 때마다 뭐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식하고는 인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주식을 공부한 시간에 부동산을 좀 더 공부했으면은 더 안전적인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직장에 저도 있을 때 뭐 맨날 주식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얘기는 하지도 않고 특히 뭐 경매 이런 것들은 완전 나쁜 놈 취급받더라고. 에이 너 진짜 망한 집 그거 매정하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나쁜 놈. 그래서 아예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사실 저희 아버님 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 뭐 보면 부동산 투자로 많이들 돈을 많이 부셨는데 저희 세대까지도 아니면 저희 자녀 세대는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런 제 세대까지도 아직까지도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하셔서 자산을 증식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3, 40대 특히 한참 왕성하게 소비도 많이 해야 될 시기지만 그거를 조금 아껴서 종잣돈을 모아서 많은 불려나가는 재미도 쏠쏠하니까 함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